지금부터 함께 분석하는 핸디캡 직중 분석은 정식 출마표가 뜨기 전 이전의 관리 복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만큼 최종 출마표가 뜨고 조건이 만들어진 이후 다시 한번 고민 후 최종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의 두 번째 핸디캡 직중 분석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핸디캡 분석을 하면서 참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마지막 경주였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준비했던 얘기를 나눴던 핸디캡 분석이었는데 경주가 깨지면서 분할 경주로 나눠졌죠. 그래서 좀 의미 없게 지난주 좀 열심히 좀 분석했던 그 내용 자체가 좀 의미 없게 좀 마무리되기 좀 아쉬웠어요. 자, 오늘은 안 깨지는 경주, 그리고 요거는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경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작 전에 제가 핸디캡 분석 참 열심히 결과에 상관없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2019년 6월 9일 일요일날 구경주로 시행되는 1등급 1800m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경주예요. 굉장히 재밌는 경주더라고요. 자, 출전 두수는 많아요. 등록 자체는 많은데 12마리로 잘리기 때문에 12마리 선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출주하는 마필들이 모르피스, 대표적으로 모르피스, 금비랑, 독도지기, 여기에 오피7, 프레시스트고 이런 마필들이 지금 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모르피스라든가 독도지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모르피스하고 같은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죠. 독도지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도 부러지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올라오다가 지난번 1군 승군전에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 당시 경주를 보면 이게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 승군전에 조금 아낀 게 아닐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경주였고요. 모르피스는 지난번에 대단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금비랑도 지난번에 살짝 미끄러지기는 했는데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비랑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금비랑은 제가 지난번 출주했을 때 예상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금비랑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연투를 치고 있다. 근데 금비랑의 최근에 연투시 보여줬던 모습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 조시가 났다. 조시가 나가지고 예시장에서 말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식발이 나온 상태에서 성적이 나와주고 있었던 마필이다. 그래서 이 금비랑이 지난번에 출주했을 때 제가 꼭 요거는 예의 상태를 봐야 된다. 왜냐? 조교시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시장에서 이마피를 봤을 때 좋았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시장 얘기를 가끔 드려요. 물론 제가 예시장에서 말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데, 예시장 상태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먹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시샘 화면을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이 말이 톡톡톡 튀면서 말이 좋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시장을 보는 이유는 변화입니다. 자, 조교를 왜 보죠?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마필이 조교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뛰더라.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뛰더라. 이것 때문에 조교를 정말 1년 내내 특정 마필의 관리를 두고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게 배당마가 됐든 지우스는 인기마가 됐든 그래서 조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장의 마필 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특정 마필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근데 그 마필이 어느 순간에 예시장의 마필을 보는데 좋을 때 모습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조교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어느 순간에 조교 때 안 좋아졌어. 입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경우는 똑같은 동의선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시장에서 이 마필은 예시 상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마필의 체크를 필요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경주 동영상평에 들어가시면은 예시 상태가 요즘에는 마사회 동영상이 다 떠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보면은 판단하기가 쉽다. 그래서 금비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 전까지의 입상 과정을 보면 조교도 굉장히 좋았고 현장 컨디션도 거의 진짜 미쳐있구나 이런 느낌의 안필이었는데 분명히 조교가 빠졌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금비랑에 지난번에 입상하지 못했을 때 컨디션은 확실히 그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금비랑의 최근의 예시 상태 동영상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한결 이해하시기 빠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비랑은 어떠냐? 이런 거예요. 금비랑이 좋은 마피 상태를 갖고 연투에서 조시가 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조시하면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꺾였다고 봐요. 꺾였습니다. 이렇게 좀 뻣뻣하고 이런 마피들이 한번 조시가 나면 3-4번은 가요. 근데 좀 꺾이기 시작하면 또 쉽게 꺾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마무리 조교를 보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뭐 수요일에 목요일까지는 봐야겠지만 확실히 한참 좋을 때만큼의 강도라든가 그거하고는 조금 떨어진다. 이거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무리 조교까지 보고 현장 컨디션까지 확인을 하고 판단하는 걸로 하겠고요. 첫 번째 마필 모르피스. 자, 이 모르피스는 솔직히 제가 데뷔 초에 기억을 해요. 굉장히 고가의 마필입니다. 네, 굉장히 고가의 마필이에요. 데뷔 초에 세영이가 타고 입상하지 못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초를 드렸던 마필인데 처음에는 마필을 좀 못 뛰었어요. 네, 뭔가 좀 먹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필이 터졌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걸음이 빵 터지면서 이 마필이 지금 연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청해 마필이에요. 네. 근데 이 마필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이 마필이 예전에 부러질 때, 그러니까 뭔가 좀 터질 듯 하면서도 안 터질 때의 컨디션과 지금의 컨디션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뭔가 좀 더 나오지 못했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단단하고 뭔가 좀 힘이 차 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좋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나쁜 관점으로 보면은 약간 부드럽지 못하고 말이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마필이 어느 순간에 입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마필에 적합한 훈련을 걸치면서 마필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모르피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중장거리에서 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 1800m 그 이전의 1800m에서도 걸음을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 기수입니다. 기수예요. 이거 최근에 빅토르 기수하고 있죠? 거의 전담. 최근에 제가 빅토르 기수에 대해서 지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말씀드렸는데 빅토르 기수는 지금 외국 용병 중에서는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뭔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한국 경마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빅토르 기수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빅토르 기수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모르피스는 어찌 보면 빅토르를 만나면서 전성기를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 모르피스는 빅토르가 안 타고 다른 기수가 탔을 때 위험해요. 이 말을 정확하게 알고 타더라고요. 그리고 빅토르 기수가 선호하는 그런 전개가 있거든요. 문세영하면 떠오르는 전개 있잖아요. 취임마든 선행마든 출발을 하고 나서 4코너를 올 때 그 문세영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기수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고 원하는 전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빅토르 기수는 딱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웬만한 강한 선행마가 아니면 선행을 선호하지 않아요. 빅토르 기수는 4코너까지는 마피를 굉장히 부드럽게 몰아주다가 도는 과정, 그 용코너에서 도는 과정에서 물리고 나오면서 치는 탄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수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모르피스라는 마필은 빅토르를 만나면서 전성기로 들어온 마필이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빅토르 기수가 정확하게 요 단계까지 올라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28일 경주에서 이 마필을 기승해서 당시에 선행을 나갔죠. 58회 문세영 기수가 위너골드를 갖고 나 대가리 가겠다고 때리고 나온 마필을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
딱 빅토르기스가 잘 보시면은 성적이 요 이후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안정감 있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마필의 지난주 컨디션을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 자기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 정도고요. 이제 빅토르기스가 당연히 기승을 할 거고요. 부담 중량은 53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마필의 주법상 이마필은 중장거리는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5번이었고 그 당시 위너골드가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오피7이 2선을 붙이고 독도지기가 의도적으로 선입을 탔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르피스가 내측으로 딸려 들어갔던 경주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14%대 돌면서 위너골드 뻗고 내측에서 모르피스가 그냥 딸려 들어오고 이 두 마필이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면서 통과가 됐던 그 경주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피스가 탈 수 있는 최대치의 경주가 그 경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못하는 게 지난번에 최대치를 탔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게이트의 조건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강도지역 이걸 선택하는 이걸 축으로 잡아야 되느냐 후착을 잡아야 되느냐 후착을 잡는데 강으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약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게이트가 떠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행의 안정감을 봤을 때는 일단은 백팅권이다. 인기 많은데 백팅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문제의 마필이 독도지기예요. 이 독도지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출주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 틀리잖아요. 경주 말하는 거 봤을 때. 제가 실버울프라는 마필 어제 그 대상 경주에서 우승했던 그 마필 제가 경마를 모든 마필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특정 몇 가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제 실버울프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솔직히 실버울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마의 기본 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마필이에요. 네. 그걸 어찌 보면 저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엽기만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이 경마의 마쟁이 인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말을 본 적이 없다. 실버울프 같은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7살짜리 앞마리 그것도 7살짜리 앞마리 대상 경주 2번 먹고 어떤 경주 어떤 상대를 만나도 다 경쟁력인 경주를 보이고 있고 기복없이 뛰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런 말들은 최근 향후 20년 동안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단 말이에요. 또한 독도직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8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7번의 우승을 거두고 1번의 준우승, 100%의 복승률.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팔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필이 여러분들 이제 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연 독도지기가 7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1번의 준우승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센 놈들 강한 편성 타이트한 레이스 보여준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딱 하나 보여준 게 언제냐면 3월 23일 경주에서 성영이를 태워놓고 1800m에서 이게 편성이 약하긴 했어. 약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군전에서 그 정도 뛰었으면 엄청 뛴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폭발력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과연 이마필이 진짜 센 놈들하고 붙은 경주가 있느냐? 없죠. 페네트로, 팔라니케. 그 전에 연승 거둘 때 과정을 보면 그냥 해당군의 마필들 조금 띄워준다? 이 정도 마필들로 뛴 거예요. A급에서 뛴 적이 없다는 얘기죠. 과연 이번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관점이거든요. 저는 이 독도지기는 분명히 검증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무리 약한 상대를 이겼다고 해도 7번의 우승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마필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마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40조 송문길 조교사가 워낙에 관리를 잘하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다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의 기대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과중량에서도 입상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51kg. 약하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약하게 볼 수는 없지만 역시나 독도지기는 분명히 검증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경주에서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뚜렷하게 예시장에서나 조교를 봤을 때 이건 대가리야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게이트와 마무리 조교까지 보고 좀 판단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피7
제가 그 5월 달부터 제가 기억을 해요. 5월 3주차인가 2주차인가 3주차겠구나 3주차. 네, 3주차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48조 조심해요. 왜냐? 48조 이 말씀 좀 길게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예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48조가 왜 이 시즌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48조가 겨울 시즌에 약한 이유.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수용조교 하면은 48조 아니야. 수용조교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48조지. 근데 다른 마법도 수용조교는 해요. 근데 왜 유독 48조만이 수용조교의 효과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수용조교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전작업이 있어요. 48조는. 겨울 동안에 사전작업을 거친 상태에서 수용조교를 했기 때문에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번 주도 박상훈 기수, 지난주죠 바로. 박상훈 기수가 기승에서 48점 마필 두 마필을 입상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두 마필을. 최근에 48점 마필들은 제가 그 말씀 드려요. 비슷하다 싶으면 세게 봐라. 근데 저는 지난주 48점 마필들 두 마필 다 못 잡았어요. 왜냐? 박상훈가 기승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준철 기수가 기승했다면 세게 받겠죠. 제가. 네. OP7. 자, 작년 9월 달에 뛰고 나서 굉장히 오랜 공백기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복귀를 못할 줄 알았어요. 네,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이 마필이 우승 거뒀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마필이 이거는 그냥 병력 덩어리예요. 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환자다 환자. 환자예요 환자. 근데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건쪽의 질환이에요. 근데 결국은 9월 달에 뭘 했냐면 경주를 뛰고 나서 뼈 조각, 그러니까 이 관절 쪽에 이 깨져가고 그 뭐라 그래? 내가 정확하게 뭐라 그러더라? 그 뼈 조각 제거, 그 수술을 받은 거예요. 쉽게 해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근데 보통 이런 수술을 받은 마필들이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뼈 조각 제거술을 받은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복귀 3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경주를 뛰고 나면은 관절염이 자꾸 나와요. 좌측 앞다리 관절염이. 네. 이거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4월 28일 경주를 뛰고 나서도 4월 30일, 5월 1일 두 번 다 관절염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된 건지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9월 달에 수술을 걸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8조는 사전 작업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겨울 동안에 관리가 잘 돼 있던 거예요. 관리가 잘 돼 있던 거예요. 출주를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출주를 시키지 않으면서 날씨가 풀리는 3월 달에 맞춰서 복귀를 시켜놓고 그리고 수용조교가 시작됐던 4월에 이 마필은 여지없이 능력을 뽑아냈어요. 그 당시 맘먹고 때렸던 위너골드 그리고 최저점에 펴졌던 모르피스를 마지막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경주력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이 마필의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다. 경쟁력 충분하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할까요? 솔직히 이번에 지난주까지만 보고 얘기할게요. 빨간 팔을 잡고 조교를 했을 때 마필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조교 때 힘찬 모습을 봤을 때는 OP7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모르피스한테 앉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훈련 상태만 보면 OP7은 모르피스한테 앉은 독도지기 얘한테도 앉은 지금 출주가 예정되어 있는 모든 마필 중에서 가장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마필은 바로 OP7. 그래서 이 마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특별한 병력 상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 조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마필입니다. 삼성불패예요. 삼성불패. 요거 좀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어서 야 이거 뭐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마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1월달입니다. 1월달. 이 마필이 한동안 계속 부진했어요. 부진했던 게 성적이 부진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필의 컨디션이 올라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8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조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왔죠. 근데 이 마필이 탁 하고 올라왔던 게 언제냐면 1월 26일입니다. 이때 걔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김영국 기수가 우승했을 때. 그리고 경주가 끝나고 나서 참 실망감을 제가 많이 피력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 마필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은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리막을 탈 때처럼 똑같이 타더라고요. 네, 똑같이 타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18조 박대웅 조교사가 마필을 관리하면서 마필의 변화를 시키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1월달에 그 실망감을 가졌던 그 마필 3월달 출주 때 그때 차로가 탔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현종이 탔을 때 딱 이 두 번의 경주를 보면서 18조 대단하다. 말을 바꿨구나. 말이 바뀌었어요. 네.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불패 하이굴에서부터 1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의 그 말과 지금의 삼성불패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8조라는 이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 특별방송을 통해 여기 방송을 통해서 18조 박대웅 조교사가 어떤 조교사다, 대단한 조교사다, 박수받아 마땅한 조교사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만들 줄 알아요. 18조 조교사. 네. 보통의 마필들은 2차 성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의 전성기 그리고 두 번의 전성기가 보통 이제 퇴사하기 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관리만 잘 된다면 또 마지막 끝무렵 5세에서 6세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 번 더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듣기 드물고요.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조교사들 같은 경우는 2차 성장까지 다 이 마필에게 줍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는 조교사들 같은 경우는 1차 성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삼성불패의 최근의 모습은 성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2차 성장기에 들어갔다. 2차 전성기에 들어갔다.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뭘 근거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 뭘 보냐면 마체의 움직임이에요.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삼성불패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체크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고민하십시오. 바로 그 마필이 삼성불패입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전개도는 그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게이트가 안 나온 상태니까. 오르피스와 독도지기, 금비랑 이런 마필들은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 마필이고 오피7 역시도 들어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두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필 오피7 좋아졌다. 확실히 좋아졌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마필 삼성불패 꼭 체크해라. 관심을 가져라. 주목을 해라.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라.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핸디캡 분석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전지바 방송에서 이번 주부터는 진짜 여러분들하고 아낌없이 한판 잘 놀아보겠다는 말씀드렸죠. 부족했던 지난주가 저에게는 독이 약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서 경마라는 게 하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개념치 않아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번 주부터는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한판 잘 놀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경마일에 새로운 예상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이 만족스러웠다. 참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수요일 또 복귀방송 및 2주차 경마를 준비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찾아뵙는 걸 하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쫄지마! 인생 쫄지마! 아디오스! 갑니다.